왕농은 왕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런 건 대나무 왕농 중국에서 여왕벌은 일벌은 다니고 아까처럼 여왕벌은 못 다니는 거. 아직 여왕벌이 쉽게 해서 돼지의 문열이처럼 체구가 적다. 이런 건 요로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벌이 드나다니는 건데 여왕벌만 여기서 이제 못 나가는 거죠. 요런 왕농이 있고 이제 플라스틱으로 일벌들이 이 왕이 여한이 있으면은 먹이를 공급을 받아야 살아요. 그냥 자기가 먹이를 얻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일벌들이 여왕벌이 가둬 있으면은 한쪽서는 공격을 하는 놈이 있고 한쪽에서는 먹이를 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는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공격을 일부 해서 그냥 놔두면 죽어요. 여왕벌을. 그래서 공격할 때는 이런 왕농보다는 일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갖고 온 게 없네. 그래서 그런 거로다가 넣어서 해야 되고 여왕벌을 운반을 한다. 딴 데로 팔고 산다. 뭐 이럴 때는 거기다가 연당이라고 해서 꿀하고 설탕하고 섞은 먹을 것을 한쪽에다 조금 넣어주면은 여러 날 동안 우편 배달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울 때는 안 되죠. 얼어 죽어서.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돼가지고 이 뚜껑이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요 훈연기는 여러분들 뭐 벌통 근처에 가면은 보셨을 텐데 연기하는 거. 예? 요게 이 뒤에 있는 게 풍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람을 넣어주면 요 밑으로 요로 바람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요로 나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유럽에 가서 초창기에 이걸 만들었을 때 보니까 가죽 있죠. 가죽, 소가죽 같은 걸로 해서 또 이렇게 이비로다가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나가도록 하는 거를 이런 거를 요 안에 스프링이 달려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여기서 연기가 퐁퐁퐁퐁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넣는 재료는 쑥 같은 것을 비워서 말려서 하면은 잘 꺼지지 않아서 좋고 또 아니면은 연이 즙이나 또 뭐 아니면 가랑잎이나 뭐 솔잎이나 이런 거 다 됩니다. 또 심지어는 박스 같은 것을 잘게 찢든지 이렇게 똘똘 말아가지고 넣고 해도 잘 꺼지지 않고 갑니다. 근데 박스가 조금 매웁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는. 예. 이렇게 해서 벌들이 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진압을 할 때 써요. 이렇게 벌들이 이제 쏠라면은 요 벌집이 쭉 있다면 요 틈위로 자꾸 겨울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겨울 나오는 거 눈으로 보고서 연기로다가 야 이놈아 나오지 마라 탁탁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쏘지. 벌을 그냥 겨울 나오는 것을 그냥 놔두면은 확 대듭니다. 여러 마리가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이 군형에서 자꾸 확 기어 나오는 것 같다면 이렇게 손 짚는데 특히 양쪽에 이렇게 해서 살살살 벌 보다 말고도 자꾸 대드름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살살. 그리고 이걸 전혀 풍부지를 안 하면 또 꺼져요. 또 아니면 이걸 내어놓으면은 잘 안 타고 꺼집니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너무 잘 타고. 이건 이제 적절하게 맞추셔야죠. 하이브 툴. 아까 하이브 툴이 요게 이제 벌 볼 때 이제 그 봉규라고도 하고 프로폴리스가 벌집마다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게 손으로 보려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솔로다가 뗄 수도 있지만 요거로 지렛대 원리로 해서 이렇게 벌집을 하나씩 분리를 해갖고 손으로다 짚고서 내검을 한다 해서 볼 때 쓰는 거죠. 또 아니면 프로폴리스를 채취하기 위해서 위에 이렇게 긁어서 긁기 뭐 소납도라고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긁어서 또 밀랍 같은 거 지저분한 걸 긁어서 청소할 때도 씁니다. 요거 하이브 툴. 또 밀도는 여러분들이 꿀이 꽉 찬 소비가 있을 때 그 꿀이 뚜껑을 봉하거든요. 수분 증발을 해서. 그러면은 채밀기다 넣고 해도 꿀이 나오질 않아요. 그럼 그 뚜껑을 잘라야 하는데 칼이 잘 들여야 되고 또 칼을 물에다가 담갔다 해야 잘 됩니다. 꿀을 해서 여러분들이 손이 묻어보세요. 꿀이 끈적끈적 해갖고 칼질도 잘 안 돼요. 그럼 벌집이 다 부서져요. 이 신게 밀랍으로 된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끓는 물. 그러니까 물을 막 끓이지 말고 그러면 연류가 많이 써져. 그러니까 물이 가운데서 살살살살 가운데께만 끓는 정도의 한 90도 정도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이런 걸 담가놨다가 그걸 자를 때만 이거 식기 전에 얼른 이걸 탁 털어요. 물 있는 거를 꿀이 섞이니까 있는 걸 탁 털고서 벌집을 이게 봉기한 소리를 또 하나 갖고 온다는 그냥 왔네. 여기에 이제 되게 이렇게 쳐요. 여기에 이제 약간 허연디가 저밀권이라고 해서 여기다 꿀을 주로 저장을 많이 합니다.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어떻게 돼요? 밀랍을 분비해서 수분 증발이 다 된 대단한 완숙된 꿀은 우유 뚜껑을 싹 봉해버려. 예? 봉하면은 아무리 원심력에서 꿀이 터져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걸 잘라야 돼요. 자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갖고 있어. 이렇게 한 손으로 쥐고 이걸 갖다가 뜨거운 물에다 담갔다가 꺼내가지고 이 나무 위에다 이렇게 딱 대고서 이렇게 직각으로 하면 잘 안 잘라져요. 그래서 칼질도 약간 비스듬하게 하기가 잘 잘라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각을 줘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대고 쫙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싹 잘라져요. 그래서 딱 떼서 넣고 또 뒤집어가지고 되게 대칭으로 양쪽이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하고 또 식으면은 다시 담갔다가 해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요때 그래서 또 아니면은 봉하지 않은 거라도 이게 너무 많이 꿀 그릇을 많게 넓게 하기 위해서 다뤄낸 부분이 있어요. 하얗게. 그래서 이것도 잘라줘야 돼요. 왜? 넣으면은 불편하니까. 꿀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잘라줄 때 씁니다. 이거는 항시. 이제 대개 그래서 2개 정도를 가지고 해요. 왜? 하나 넣고 다시 또 넣어놓고야 이놈 쓰고 식으면 또 얼른 넣어놓고 바꿔가면서 쓰게. 하나 가지고 하면은 능률이 떨어져요. 봉솔은 이게 뭐 벌 쓰는 솔이라고 해서 봉솔이라고 그래. 뭐 형태도 요거 말고 또 요새는 뭐 요거보다도 더 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요것이 산돼지, 멧돼지 등어리 털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예? 그게 등어리 털이 빳빳해요. 예, 빳빳해. 요건 다 인조 털인데 근데 이슬람 문화에 가면은 돼지 털로 만들었다면 기겁을 해요. 이게 지난번에 세계 양봉대회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이거 돼지 털로 만든 거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슬람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걸 맞았다 이렇게 버리는 그러면은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돼지 털로 만들었다면 사가겠어요. 절대로 안 사가죠. 귀신 붙었다가 안 사갑니다. 그래서 요 돼지털로 만든 게 좋고 요것도 자꾸 이렇게 여기를 쓸으면은 벌이 이제 이렇게 털어도 남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한쪽을 손으로 잡고 털거든요. 털면은 여기에 꿀이 달라붙어서 뻣뻣해집니다. 그럼 벌도 상하고 잘 안 털어져요. 그럼 이거 다시 물에다가 빨아가지고서 물 뿌려가지고 또 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벌 볼 때 이제 요거 가지고도 이렇게 아까 하이브털 대신 이런 거로다 이렇게 벌리라고 해서 이것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게 단단해졌고 또 무거워도 안 좋아요. 무거워서. 그래서 손이 자유자재 이렇게 돼야 하니까. 요새는 이제 이 탈봉기라고 해서 자동으로다가 벌을 터는 기계가 나왔어요.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이것도 전업 농가들은 아주 이제 필수품이 됐어요. 또 독일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놈 한 대 들여다가 그놈을 베껴가지고 이제 더 좋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더 좋게. 자, 채밀기. 이 벌집에 꿀이 꽉 차면은 벌을 양손을 잡고 여기를 잡고서 이렇게 막 탄력을 주어서 털어야 어지간히 털려요. 근데 이게 초보자들이 잘 안 됩니다. 탄력이. 그래서 이거를 순간적으로다가 몇 번 탁 이렇게 흔들어야 해요. 그냥 이렇게 흔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해서 벌이 자기들 어떤 단단하게 달라붙어
야갔다 하는 기회를 주지 않아야 돼. 순간적으로 하는데 이 옆에는 공간이 1cm 정도밖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을 못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면 안 돼요. 그러면 옆이 벌 붙은 게 다 의직의직 다 죽이죠. 그 1cm 터는 데서 탁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면은 양옆이 차가 양쪽이 딱 있다. 좁다. 그러면 노려는 사람은 그 사이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초보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쪽 봤다 저쪽에 있다 그냥 진땀 빼가면 간신히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노려내지면은 그 1cm 사이를 탁 그냥 보지 않아도 탁 텁니다. 네, 이렇게 균형 잡아서. 그리고 여기 벌이 남는 거를 솔로 쓸어서 나머지 다 한 다음에 이 기계에다 넣고 돌리면은 여러분들이 탈수기 원리랑 똑같아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라 이것을 회전을 빨리 하면 어떻게 해요? 옷이 물이 빨리 잘 빠지죠. 여기 있는 꿀도 막 돌아가면서 튕기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튕기쳐서 나오는 것도 이 벌집이 이 방향이 약간 한 10도, 12도 이렇게 각을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꿀이 이렇게 빠지면은 돌아가면은 잘 나오는데 반대로 이놈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덜 나옵니다. 예? 방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채밀기에 방향을 굵은 나무가 있는 쪽이가 이 둘레의 가 쪽으로 가게 하고 넣어줘야 돼. 항시 넣을 때는. 그래야 이렇게 돌고 또 반대로 돌 때도 또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잘 빠집니다. 요거 자동 채밀기가 나온 게 불과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도부터 나왔어요. 그 전에는 다 수동으로 하는 거. 함석이로나 철판이로 해서 4매, 6매짜리 이런 거 갖고 돌려가지고서 했죠. 그런데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오래전서부터 이미 수동으로 해서 전기로다가 자동으로 세탁기처럼 딱 보닥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이로 몇 바퀴 또 속력은 얼만큼 속력과 회전수를 조절하기 때문에 요새 여자들도 채밀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벌 터는 것도 이 힘들는데 이 탈봉기라는 게 있어서 이 솔질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계속 이런 것도 있고. 자, 봉개는 이 벌집이 이렇게 있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 위쪽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허연 게 봉은 거고 그 아래 동그스로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것이 타원형을 그리는 것이 요것이 여기가 요거는 봉충 유충이 봉은 봉충이 되고 여기는 봉개를 한 거죠. 요것을 다 깎아야만이 꿀이 나오는 거죠. 꿀 뜰 때. 말벌 포입기 요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 뭐 요새 필요치가 않은 거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유인제를 밑에다 넣어 가지고 양옆으로 군형이 뚫려서 꿀벌은 빠져나가고 말벌은 크니까 못 나가게 돼 가지고 요 위로다가 파리 어양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가니까 여기가 컴컴하니 나갈 데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군형 뚫린 데로다가 이 양옆으로다가 계속 나가려고 계속 발광을 하다가 기운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개발한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요 말벌 포획기 내가 요거 샘플 갖고 와서 많이 외국 사람들 배줬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가을철에나 봄에 요걸 가지고 언제 잡는 게 제일 좋냐? 봄에 잡는 게 제일 좋아요. 봄에 언제? 4월달 진달래 꽃 필 때부터 아가씨 꽃 필 때까지. 요때는 왜 주냐? 요때는 여왕벌만 나와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 잡으면 여왕벌 하나 잡는 거예요. 그럼 가을에 수백 마리, 1000마리, 2000마리를 잡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가을에도 월동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 설치해서 잡으면은 뭐 한 3분의 1은 여왕벌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5분의 20%가 여왕벌일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틀리죠. 왜? 월동 들어갈 때는 일벌과 수벌은 다 죽어버리고 여왕벌만 혼자 월동잠을 잡니다. 그럼 월동잠을 자고서 봄에 귀신같이 진달래 꽃 필 때 이제 엊그제 경칩이 지나서 개구리가 동면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벌들은 진달래 꽃 필 때쯤에 돼야 동면에서 깨어나요.
겨울 동안 좀 따뜻한 풀섭이나 이런 데서 들어가 있다가. 그러고 혼자 태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식구가 없잖아요. 아무리 여왕벌이라도 신하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왕 값어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지하고 혼자 또 새끼도 길러야 되고 새끼 젖도 줘야 되고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를 여왕벌이 혼자 하다 보니까 처음에 태어나는 말벌의 새끼들은 어때요? 문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열이 못 먹고 자라서 악조건에서 자라서 체구가 조금 적어요. 그러다 이제 이놈들이 성충이 돼서 성봉이 돼서 이제 자기들이 애영일을 해서 먹이를 찾아오고 오면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왕벌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혼자 알만 낳고 알만 낳는 거지 안에서.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요 말벌이 가을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특히나 이제 말벌들도 이 자기들이 먹이가 있는 데는 꿀벌이나 마찬가지로 자기들 동료한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꿀벌을 잡아다가 먹어보니까 거기 가니까 먹을 것이 많고 잡아올 것이 많고 꿀도 있고 벌 새끼도 있더라 가르쳐주면은 그래서 페로몬이라는 물질을 자기들이 알려주고 또 춤을 춰서 꿀벌들은 알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장수말벌은 한 마리가 왔다 가면 그 다음에 몇 마리씩을 끌고 와요. 또 몇 마리가 자기 질 몇십 마리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번에 집단 공격을 하는데 벌 한 통에 공격을 하면은 100마리 정도가 벌집에 장수말벌이 공격을 한다. 벌통에. 여러분들 초보자 때 특히나 벌 한두 통, 두세 통 사놨는데 가을에 이놈은 장수말벌에서 다 절단 났어. 그런 게 허다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제일 아주 다른 조그만 말벌은 꿀벌은 한 마리씩 채다가 배 떼내고 머리 떼내고 날개 떼내가지고 가슴에 있는 살만 씹어서 고기 단자를 만들어서 뭐예요? 유충의 먹이로 씁니다. 유충의 먹이를 쓰기 위해서 그놈을 가져가요. 꿀벌을 습격할 때는 꿀벌 벌통 속에 그 유충 새끼 번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비린내 나는 거. 이걸 아주 좋아해요. 여왕벌들이 말벌들이 그놈 빼다 새끼 주려고. 또 꿀은 자기들이 먹으려고. 이러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대로 벌통 앞에서 날라다니며 또 앞면 옆에 붙어서 그냥 한 번씩 물었다. 물기만 하면 죽습니다. 예? 큰 집게차 같은 것이 사람 한번 물었다 놨다 하면 그거 뭐 다 죽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갖고서 100마리 정도가 오면은 하루에 벌통을 몇 통이나 절단하느냐? 10통 정도 경험을 해보면 죽입니다. 10통을 하루에 다 작살내요. 하루도. 안 가 있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망도 쳐주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망을 쳐주면은 조금 피해는 줄일 수 있어요. 그래도 또 거로 큰 거는 겨들어가고 또 아니면은 밖에서 그 망을 통과하려고 할 때 거기서 꿀벌이 행동이 느릴 때 잡아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요 말벌 트랩이에요. 요것도 제가 개발한 겁니다. 말벌 트랩. 요거는 말벌의 습성을 이용하는 건데 쥐잡는 끈끈이 있죠. 그거나 거의 흡사합니다. 이 안에 액체가 발라져 있고 끈끈한 액체가 요 위에다가 말벌이 죽은 거나 살은 거나 한 마리를 자기 동료 거를 하나 붙여 놓아야 돼요. 붙여 놓으면은 자기 동료가 있는 데를 불안을 안 느끼고 앉아요. 또 아니면은 내가 널빤지로 딱 때려잡아서 등어리나 배가 상처가 났다. 그러면은 이놈들은 식인종처럼 자기 동료의 가슴살을 떼다가 자기 새끼 또 먹이를 주려고 거기 앉습니다. 이런 습성을 이용해서 요걸 갖다 개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요 벌통, 이렇게 넓으면 이게 면적이 한 반밖에 안 되잖아요. 요 앞쪽에다가 출입구 앞쪽 위에다가 날아가지 않게 놓고 장수말벌을 한두 마리만 붙여놓으면은 여기 와서 하루에 다 죽일 벌을
한 번에 50마리 정도 달라붙어서 죽습니다. 신기할 정도. 하루에 싹 자기 동료들이 와서 다 달라붙어서 이제 붙을 데가 없어요. 한 5, 60마리 붙으면. 그럼 이제 떼내고 다른 거 또 놓아줘야죠. 그럼 계속 와서 붙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붙어 다니는 거로 말벌 수를 담는 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요. 왜? 인체 무해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그냥 내가 포획기로 이 잠자리채 이런 거를 잡은 건 괜찮지만은 여기 붙었던 건 아무래도 이게 석유 화학 제품이라 좀 안 좋다고 보여야죠. 뭐 무해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다른 말벌은 안 되고 장수 말벌 큰 거 왕퉁이라는 거는 가을에 여러분들이 보호를 할 때는 꼭 이런 거로다가 미리 설치해 놨다가 나중에 또 손으로 만져봐서 비비 맞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말라도 작동을 하는데 너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된다든지 또 아니면 파리가 또 많이 달라붙어요. 예? 이게 만드는 데가 왜 그러냐면 파리 잡는 유인제를 만드는 그 기계에다가 이것을 만들다 보니까 그 유인제 냄새가 여기도 묻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데 돼지 길르는 데 같은 데 가면 막 파리가 새파리가 새콤하게 붙어 죽습니다. 자, 말벌 유인제. 아까 말벌 포획기가 있었죠. 예? 말벌 포획기가 어디 있었어? 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예? 같이 있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는데 여기에 말벌 유인제를 여기다가 잘 담아 놓아야 돼. 밑에다가 말벌이 좋아하는 먹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말벌은 뭐를 먹고 사느냐? 탄수화물이 변한 거, 썩은 거. 여러분들 산에 가다 보면은 참나무 같은데 상수리를 따기 위해서 한마나 돌로 막 상처가 난 데 있잖아요. 즙이 나오는데 여름이. 그럼 거기에 풍뎅이도 달라붙고 집게벌레도 달라붙고 장수말벌도 또 일반 말벌도 달라붙어요. 요게 그 참나무 즙 속에 약간의 당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변화돼서 썩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응용해서 설탕물을 연하게 타가지고 썩이면은 거기다 막걸리도 넣고 쿨피스도 넣고 더 좋아하는 거는 포도 껍질. 여러분들이 포도는 다 알맹이까지 넣으면 아까우니까 다 먹고 난 껍질을 거기다 넣어서 같이 주물럭거려 가지고 그거를 액체를 넣으면은 말벌이 좋아하는 먹이가 돼요. 그럼 이제 요 놈을 여기다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말벌이 들어가서 냄새 맡고 들어갔다가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죠. 고기가 낚싯바늘 먹이를 탁 먹었다가 이 낚시에 입가에 물려서 못 나오듯이 이거는 들어가면은 함정이에요. 함정. 요 위로 들어가 가지고는 요로 들어가고 냄새로 돼서 들어가면은 요 안에가 요렇게 좁아졌어요. 요렇게. 그럼 이제 고루만 나오야 하는데 들어가면은 나갈라니까 컴컴하거든요. 예? 또 천장에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돼 있고. 그러고서 이쪽 옆이는 하얗게 투명체로 돼 있으니까 양옆으로 그루만 자꾸 나가려고 해서 결국은 체력 소모해서 죽습니다. 자, 요런 말벌 유인제를 여기다가 참나무를 좀 뻐개서 짧게 잘라서 넣어놔갖고 참나무 즙이 우러나오면은 같이 유인제 효과가 좋다. 그러고서 여기다 더 좋은 거는 꿀 뜰 때 꿀을 걸르는 채. 거기는 꽃가루도 들어있고 유충도 채밀기에서 튕기쳐 나온 것도 있고 수펄도 번데기가 나온 것도 있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꿀도 같이. 그놈을 발효된 것을 여기다 같이 넣어서 발효시키면 좋아합니다. 네. 자, 소충은 벌집을 긁어먹는 벌레요. 화랑곡 나방이라고도 하고 이 쌀벌러지 큰 거 있죠. 쌀벌러지 많은 게 있고 더 큰 게 있고 두 가지 종류가 큰 놈 있고 적은 놈이 있는데 여기다가 알 까면은 어떻게 돼요? 나방이 와서 알 까면은 이게 부화해가지고 이 벌집만 또 긁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철사만 남습니다. 다 긁어먹고 완전히 못 쓰게. 예? 여름 나고 나면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에 한두 개 그런 게 생겼다 할 때 칼이나 송곳이나 못 같은 거로 그놈을 이렇게 여기가 거미줄처럼 해서 소굴을 만들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면 딱 보입니다. 하얗게. 그러면은 이때 한두 마리 죽여야 하는데 요 놈이 가장 태어났다.
태어나서 다시 번데기 됐다가 나방이 돼서 알을 깐다. 그때는 수백 마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2차적으로 이게 출현하면 다 절단납니다. 예. 시간이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벌러지 이렇게 이게 이렇게 겨댕이 이렇게 예. 이렇게 잔뜩. 자, 뭐 말벌의 종류는 장수말벌, 존말벌, 황말벌, 검정말벌, 검정등말벌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새 또 외국에서 들어온 흑등말벌이라는 게 있어요. 덩어리가 검은색을 띠는 이런 게 새롭게 또 중국 쪽에서 온 것 같은데 요거 때문에 지금 남쪽 지역에서는 꿀벌 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이게 너무 세력이 크다 보니까 꿀벌을 다른 말벌보다 더 좋아해요. 자기 새끼 기르고 자기 먹이의 85%를 꿀벌로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사육 밀도가 최고 높은 나라예요. 최고 높은 나라니까 어떻게 돼요? 이놈들이 사는 데는 최고의 조건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산서부터 점점 2009년부터인가 해갖고 계속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도까지도 갔고 지금 서울 추풍령 이나 이북으로도 일부 올라왔어요. 아직 밀도는 낮은 편이죠. 그러나 다른 나라 프랑스나 이 유럽에서도 이 벌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아파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양봉가들이 하루에 매미차를 잡는데 얼마나 잡느냐? 많이 잡는 사람은 800마리 잡니다. 그럼 800마리가 한 번에 와서 한 마리만 하루에 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 채가고 또 갖다 새끼 주고 또 채가고 또 계속 오죠. 800마리가 하루에 10마리만 잡아간다면 얼마가 돼요? 8,000마리 되잖아요. 예? 8,000마리. 그렇다고 온 거 다 잡은 건 아닌데 예? 10,000마리 정도 이렇게 보면 벌 한 반 통씩을 하루에 잡아가는 거죠. 예? 반 통씩. 그러니까 벌이 안 된다 그래. 사이즈는 어떻습니까? 사이즈는 이 왕퉁이 장수말벌보다는 적고 우리 뭐 존말벌, 황말 적은 말벌 있죠. 그 정도 크기라고 해요. 근데 체구가 단단해요. 단단해. 그게 또 이제 근처에 사과 같은 것도 흠집이 난 데 가서 사과도 뒤딱 파먹어요. 그래서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파과라고 해서 과일이 파손된 과일이 많이 생겨요. 예? 많이. 이걸로도 안 잡혀요? 그거는 저거로는 잘 안 돼. 다른 말벌은 저거로 잘 안 됩니다. 장수말벌, 왕퉁이 떼거지로 와서 공격하는 것만 잘 잡혀. 다른 거는 잘 안 됩니다. 다른 거는 이제 이런 유인제로 해서 여기다 해서 빠져죽게 해야 돼요. 근데 이 흑등말벌이 좋아하는 게 생선류를 좋아하고 이것도 당액 썩은 것을 좋아하고 생선 썩은 거, 뭐 돼지고기 썩은 거 이런 것도 좋아한다 그래요. 이놈들이 말벌들이 여러분들 이제 산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막 매미가 나 살려라 하고 막 빽빽빽 울 때 있어요. 막 땅에서 막 자치기 뭐 뒤집고 막 이럴 때 있거든. 예? 살라고 발버둥 칠 때. 그때 가만히 보면은 가서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때 말벌이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벌이 거기다 침을 쏴. 예? 죽여가지고 매미의 그걸 살을 떼가려고. 예? 그러니까 매미가 죽습니다. 그 큰 매미가 말벌한테 딱 발버둥 치면 이놈이 말벌이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맹무 쓸 때쯤 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빨로다가 딱딱딱딱 오립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이 매미 큰 거를 다 못 가져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딱 놓은 자리에서 떼가고 가만히 놔둬보면은 조금 있으면 갖다 놓고서 또 와요. 또 와서 다 가져갈 때까지 옵니다. 몇 번. 이놈을 딱 치워놔봐. 그럼 거기 가서 막 찾아요. 예? 자기 찾던 데가 왜 없나 없어. 예, 이렇게 해서. 자, 진드기 약은 요새 이제 정부에서 양봉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은 벌 몇십 통 있다가 하면은 이런 것도 무상으로 줍니다. 무상으로. 여러분들이 벌이 이제 어지간히 되면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구청에다가 또 양봉 지역경제과나 또 아니면은 축산과가 있으면 거기다 신고를 하시면은 이런 것을 무상으로 줘요. 요건 이제 왕스라고 해서 중국에서 왕씨가 만들었다 해서 왕스인데 요런 스트랩이 한 10개 들었어요. 여기 속에. 요런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쑤시개나
못이나 이런 거로다가 벌집 사이다 이렇게 걸어줘도 되고 아니면 출입구 앞에다가 이렇게 쓱 넣어줘도 됩니다. 여기 약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약이 있고 물로 뿌려주는 약도 있고 왕스보다 더 독한 뭐 여러 종류가 이름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예. 옛날에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해서 뭐 등전혼연지라든지 네오백스라든지 태워서 약이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아니면은 과수에 쓰는 진딧물약 이런 걸 가지고 적당량 희석을 해서 쓰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런 걸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진드기를 잘 접어줘야 돼요. 진드기는 여기 보면은 여기가 약간 타원형을 돼서 이렇게 발이 8개가 달렸죠. 이렇게 털 같은 게 송송송 나 있고 갈색을 띱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 체액을 빨아먹고 벌이 유충이 돼서 봉할 때쯤 뚜껑을 봉하기 직전에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해가며 체액을 빨아먹고 거기다가 교미하고서 알을 낳아요. 거기다가 알을 낳으면은 거기서 3마리 내지 한 5마리가 부화돼서 또 나오죠. 그럼 다시 또 들어가서 하는데 요거 말고 또 다른 종류가 또 있어요. 어디가 있나? 진드기 말고 요새 가시응해라는 거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요걸 대복만이라고 한문으로 얘기를 하고 또 찍은 거를 소복만이라 그래요. 소복만. 요거에 한 4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벌의 체액을 빨아먹기도 하지만은 번데기의 체액도 빨아먹지만은 가시용에는 이 벌의 체액을 빨아먹는 데는 구조가 안 좋아서 주로 번데기나 유충에 요거를 빨아먹고 삽니다. 자, 부적병이라는 것은 유충이 썩는 병이에요. 하나의 세균에 의해서. 그래서 되게 미국 쪽에서 잘 걸리는 미국 부적병, 또 유럽 쪽에서 많이 발생했던 유럽 부적병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봉한 것이 썩어서 커피 색깔처럼 되는 것은 미국 부적병. 또 봉하기 전에 유충일 때 청포묵처럼 이렇게 하얗게 약간 변해가며 병남은 벌들이 벌써 알아가지고 젖도 안 주고 물어다 버립니다. 거기에 병균이 자꾸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를 유럽 부적병. 유럽 부적병이 걸리면은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약이 뭐 테라마이신 계통이라든지 네오마이신 계통이라든지 이런 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노제마병이라고 해서 노제마병에 쓰는 약들이 뭐 한 2-3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외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푸미딜비라고 해서 이것도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지역에서 줍니다. 일부 이런 것도. 그래서 노제마병은 성충이 주로 걸려요. 그러니까 꿀을 물어올 수 있는 나이 먹은 벌들만 걸리고 어린 벌은 안 걸립니다. 새끼도 안 걸리고. 그러니까 아가씨 꿀 떠먹으려고 봄내 뒤지게 길러놨는데 이게 심하게 왔다. 그럼 아가씨 때 벌이 썰렁해져 갖고 줄어가지고 꿀을 얼마 못 뜨죠. 예. 자, 뭐 띠방은 이런 거 보고 그냥 띠방이 띠돌이라고도 이게 벌통을 들을 때도 쓰고 뚜껑이 더 덮여지 않도록 이렇게 대주는 걸 그냥 띠돌이라고도 하고 띠방이라고도 합니다. 자, 착륙판은 이제 꿀을 벌들이 물고 오면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자기들 체구에 비해서 욕심껏 물고 오거든요. 그럼 뭐 초보자들이 볼 때는 잘 모르지만은 저희 전문가들이 보면 꿀을 배에다가 그득 담고 온다. 이렇게 이제 눈으로 보여요. 또 무거우니까 어떻게 돼요? 잠자리 비행기가 뒤가 무거운 걸 실었다면은 뒤가 이렇게 처집니다. 예? 꼬리 쪽이가 배가 무거우니까 벌이 약간 뒤가 평상시는 이렇게 얕게 확 날라다니다가 꿀을 가득 실으면 이렇게 배가 커져가면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날라가. 여기 와서 딱 앉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가벼울 때는 살짝 앉았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뚝 떨어져요. 네? 이렇게 보면은 뚝 떨어졌다가 조금 정신 좀 차려가지고 슬슬슬슬 기어 올라가요. 꿀 물고 들어가기 좋도록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면은 아까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요.
이동할 때는 요놈이로 소문 환기창을 막아서 쓰지만 요놈을 가서는 열어줘야 하거든요. 열어주고 이렇게 뚝 넣으면 여기가 타고 다니는 통로가 되는 거죠. 예, 착륙판이. 예, 이것도. 벌통 안기는 벌통이 소비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 그냥 옆에까지 확 대면은 여기가 공간이 좁아서 벌들이 압사도 되고 새끼를 잘 못 기릅니다. 여기 공간이 한 8mm나 이렇게 떠야 하는데 그래서 일일이 눈으로 봐서 적당히 간격을 조절하기도 귀찮고 또 이동할 때는 그런 것을 더 배짝 달라붙지 못하도록 뭔가 장애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벌통에 안에다가 기를 대준다 해서 여기 한 4mm 정도 이런 걸 대줬어요. 여기 보시면. 예? 시계에서 소주병 옛날에 그냥 맥주병 같은 거 우이 함석으로 된 거 있죠. 그거는 조금 높아요. 그거보다 조금 얕은 걸 대주는데 이것도 고무로다가 이거 제가 옛날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4mm 정도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해서 또 장속 철사는 이동을 하려고 보면 이게 벌통이 만약 이쪽에 벌집이 쭉 있다면 여기가 공간이 남는다면은 이동해서 브레이크를 확 잡으면은 이렇게 움직여서 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벌통의 출입구가 앞이나 뒤에 가도록 해야 좋아요. 왜? 브레이크를 잡아도 이게 이렇게 밀려봤자 이게 괜찮잖아요. 근데 이 공간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실었다.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이가 무게중심이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밑이가 이렇게 움직이죠. 예? 움직이면 여기가 이게 자꾸 전체가 놀아버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철사를 가지고 강철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맞는 데다가 이렇게 떼주면은 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철사를 할 줄을 모르고 나무를 네모진 거를 조그맣게 잘라서 쇠기를 다 갖고 다녀서 이렇게 한 대야씩 갖고 다니면 그놈을 일일이 통마다 큰 거 적은 걸 찾아서 했어요. 근데 이건 아주 편리하죠. 뭐 넓고 좁고 갖다 딱 끼기만 하면 되니까. 뭐 외국 같은 데서 벌집을 거의 꽉 채우고 다니는 데는 잘 하지도 않습니다. 특히나 비포장이 많은 지역 이런 데는 필히 이런 것을 하고 다녀야 돼요. 요새 아가씨처럼 이런 것도 귀찮다고 앉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화분떡이 빠졌는데 화분떡은 봄에 요새 이제 이렇게 꽃가루를 새끼를 기르려면 물만 가지고도 안 되고 설탕 가지고도 안 되고 꽃가루가 필히 있어야 돼요. 꽃가루가 단백질을 공급해주는 하나의 음식입니다. 꿀은 탄수화물을 공급해주지만 단백질이 없기 때문에 별로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새끼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꽃가루를 전년도에 받아놓은 걸 가지고 주는데 100% 꽃가루를 주면 제일 좋죠. 근데 비싸니까 여기다가 맥주 효모나 또 대두분이나 이런 것을 혼합해서 줍니다. 다른 거를 일부 비타민도 섞어주고 이렇게 해서 요놈을 줄 때는 비닐을 벗기든지 아니면 칼로라가 카트칼로 요 가운데 이렇게 싹 오려요. 예? 오리고 이렇게 뚝 분지르면은 부러집니다. 가운데 이 떡은 그렇게 갖고 살짝만 벌려주면 돼요. 벌려주면은 요 자른 면에 와서 자기들이 필요의 양만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굴을 파먹듯이 다 파먹고 나중에 빈 껍질만 남아요. 그럼 버리고 다른 거를 부족되면 또 올려줘야죠. 보통 봄에 두세 차례 올려줍니다. 벌이 크고 작고. 요런 거 벌 한 통에 적게 먹으면은 2개, 많이 먹는 사람은 3개, 4덩어리 먹습니다. 꽃 피기 전까지. 요걸 얼마나 많이 먹였느냐에 따라서 그 벌은 가보지 않아도 좋구나, 나쁘구나 이렇게 감지르지. 요거 한 덩어리 가지고는 대개 벌 2장, 이 소비의 2장의 새끼를 기를 수 있는 양이에요.
사양액 녹이는 고무래인데 이것도 제가 개발한 건데 과거에는 막대기 가지고 작대기 같은 거 갖고 이렇게 설탕물을 녹였어요. 근데 이 통나무 조그만 걸 가지고 이렇게 녹이면 설탕물이 따라 도는 중력이 약해집니다. 저항이. 그러니까 한참 오래 젖어야 돼요. 요새는 이제 또 발달돼서 모다로다가 해서 벌이 많은 사람들은 모다로 해서 막 설탕 물 적당량 넣고 설탕 넣고 그냥 모다 보닥만 돌려놓으면 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뭐 어지간한 사람은 뭐 벌이 많고 한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지만은 조금씩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져서도 잘 녹아요. 근데 졌을 때 여러분들이 괭이 있죠, 괭이. 예? 한쪽에 철판이 달려서 자루가 달린 거. 이런 걸 깨끗한 거로다 갖다가 설탕물을 한 번씩 훅 잡아당겨. 그럼 어떻게 해요? 면적이 넓으니까 이렇게 물이 확 끌어올려지잖아요. 끓이면은 물이 확 이렇게 도는 힘이 막대로 그냥 젓는 것보다는 몇 배가 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 이걸 개발해서 우리 조합원들 하나씩 그때 다 한 개인가 두 개씩을 다 해줬어요. 부상회로.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편한 걸 만들었느냐 하는데 이제 이 오래 하는 경험이어서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예? 아니면 스텐 같은 거 이렇게 판자를 거기다가 용접해서 스텐 파이프를 용접해서 쓰면 됩니다. 양봉사인데 양봉사는 벌통을 기르는 집이요. 벌 기르는 집. 근데 돈 많이 들여서 지면은 뭐 판넬로다가 잘 질 수도 있겠죠. 근데 양봉가들 이렇게 소득이 높지 않으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하우스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채광망이나 요 검은 게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우스 거기다가 비닐을 덮고 채광망만 덮은 거예요. 채광망을 한 2겹 정도 이렇게 덮어야 90%인가 95%짜리를 그 정도는 덮어야 하나만 덮으면 더욱고 2겹 아니면 많이 덮으면 3겹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벌이 다니기 좋게끔 한 1m 뭐 80이나 뭐 1m 50 정도 이렇게 앞이가 개방되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 되겠죠. 채는 뭐 꿀을 뜨면은 거기에 밀랍 부스러기도 있고 벌 죽은 사체도 있고 꽃가루도 들어있고 지저분한 게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걸러야죠. 깨끗하게 걸르는데 저런 채가 파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데 이제 뭐 우리가 커피 같은 거 이렇게 걸릴 때 고운 채가 있잖아요. 이런 거로 걸러도 조그만 요 훈연지 하다가 조그만 티 같은 게 들어갔다. 그게 잘 안 걸러져요. 그래서 아주 그 고운 채다 걸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 없이 제가 해보니까 뭐가 좋냐? 여자들 스타킹 중간 정도 크기가 제일 좋습니다. 아주 길은 것도 안 좋고 판타롱이라 그러던가 중간 정도가 요 정도를 가지고 한번 물로 빨아가지고 물 뿌려가지고 요 놈이로 걸르면은 이 스타킹이 늘어나는 인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게 잘 꿀이 빠집니다. 잘 빠져가면서 시중에 어떤 채보다도 깨끗하게 걸러져요. 이것도 이제 제가 알아서 해다 보니까 이제 양봉가들 다 가르쳐줘. 지금 많이 씁니다. 채를 있어도 그놈이로 또 한 번 걸러요. 채에서 나온 거를 아시 걸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벌어오면은 그냥 스타킹 깨끗하게 빨아서 그놈이로 쓰시면 좋다는 거. 자, 탈봉기. 아까 벌을 털 때 쓰는 거. 탈봉기. 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아시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넣다 빼면 이렇게 벌집을 쥐고 한 손으로 넣어도 되고 두 손으로 넣다 빼면 털이 양쪽으로 노라가 달린 게 있어서 막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럼 아래로 벌을 싹 털어주죠.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채명에다가 넣고 뜨면 그러니까 아주 사람을 노동력을 하나 절감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면포. 이 면포는 색깔이 검어야 돼요. 하얀 거나 노란 거나 이런 거는 벌이 노란 거는 좋아해서 자꾸 앉는 거 하고 이 검은 거를 쓰면은 잘 보이지만 하얀 거나 다른 색깔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면포는 되게 딴 데는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검은 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망면포 쓰면 됩니다. 이런 거 뭐 한
1,500원? 2,000원 지금 뭐 그 정도 할 거야 하나. 또 모자 달린 거 같은 거 이런 거는 좀 비싸고 또 옷도 또 이렇게 딸려 있는 거는 더 비싸고. 자, 요런 것도 있죠. 이렇게 방충복도 되고 이렇게 해서 모자 득형. 이제 초보자들은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 같은 경우 이런 게 귀찮으니까 안 써요. 하다못해 면포 하나 쓰는 것도 여름에 덥습니다. 예? 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리고 아무래도 시야가 흐려져요. 아무리 잘 보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잘 보여야 일을 하기가 수월하니까 요새도 올해 뭐 거의 안 씁니다. 아주 어쩌다 한 번씩이나 쓸까 벌이 싸날 때.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두 방 쓰면 세나 보다 하고 이런 거 하고 말죠. 이거 이제 채밀복 지금 얘기한 게 이런 거고 보온 덮개 개포 겨울에 이제 벌들이 월동 날 때 어떻게 돼요? 벌들이 공처럼 봉구진다 그래. 벌봉자에서 공구자에서 동그랗게 가운데 정도로 모여가지고 약간 중간에 앞쪽 햇빛 드는 쪽으로 이렇게 뭉칩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덮어주는 거예요. 이불을 한마디로 솜이불을 옛날에 추우면은 난방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 농안에 뒀던 솜잎을 꺼내다가 또 하나 덮죠. 추울 때. 요새 난방이 좋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이 벌들은 난방이 안 되니까 이걸 덮어주는 겁니다. 위에다가 한 장 정도는 최소한도 덮어주셔야 돼. 겨울 날 때. 또 비닐개포. 이제 여러분들 하우스 유리온실 말고 하우스를 할 때 뭘 덮어요? 위에다가? 네? 멀칭. 비닐로 덮잖아요. 네? 비닐 하우스. 왜 비닐로 덮어요? 이게 햇빛은 투과해서 식물에 성장하는 데 지장을 안 주고 대신에 이놈이 보온 역할이 얇고 하지만은 보온이 잘 되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찬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에 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복사열을 그 안에서 담아서 그러니까 벌통에다도 요놈을 위에다가 보면은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것도 제가 개발해서 이제 다 양봉가다 가르쳐줘서 지금 많이 써요. 예? 이것도 비닐개포도. 그래도 지금도 내가 담임에 강의 수없이 오고 써줬는데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왜? 쓴 거와 안 쓴 거의 가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쓰면은 적어도 10% 20% 벌이 더 큽니다. 면적이 넓어지고 적은 숫자에 더 많은 벌을 기를 수가 있고 오늘 저녁에 영하 6도 서울이 떨어진다는데 갑자기 한파가 올 때 이놈이 덮어 있으면은 그 찬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덮은 것보다 그냥 천이나 이런 것만 덮은 것보다는 이걸 덮는 것이 월등히 좋습니다. 월동 날 때는 그런데 덮으시면 안 돼. 월동 날 때는 여기서 결로 현상이 생긴 습기가 발산을 묻기 때문에 덮으면 안 되고 봄에 봄벌 시작할 때 화분떡을 주고 이걸 주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주시면 되겠어요. 거기서 불이 생겨가지고 그 물을 또 흡수를 해가지고 예, 그렇게도 합니다. 이제 봄에 추우면은 그 안에 이 안에 물방울이 잔뜩 슬슬 맺혀요. 그럼 그 물이 깨끗하거든요. 수증기나 마찬가지로. 그놈을 벌들이 불에다가 새끼를 또 줍니다. 예. 새우틀은 여왕벌 집을 여기 플라스틱으로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다가 요 밑에 하얗게 된 부분들은 벌들이 밀랍을 분비해서 땅콩처럼 달아낸 거예요. 예? 땅콩처럼 달아낸 거고 거기 플라스틱이 뭐 많게 붙이는 사람은 뭐 60개 내서 90개도 붙이고 적게 붙이는 사람은 3, 40개 붙이고 이렇게 한 틀에 한 3줄 내지 4줄 정도 이렇게 해서 벌 무왕 상태인데다가 넣어주면은 여기다가 일벌의 새끼 어린 것을 갖다가 이충을 해주면은 요놈을 여왕벌 집에 있으니까 여왕벌 새끼인 줄 알고 노엘제를 공급해서 먹고 태어나면 뭐가 돼요? 여왕벌이 됩니다. 먹는 데 따라서 여왕벌이 되고 누구 사람은 우리 사람을 잘 만나면 출세하고 진급도 빨리 하는데 벌들은 먹이를 좋은 걸 잘 어릴 때 먹으면은 여왕벌이 되고 아니면 일벌로 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충할 때
이충침이 필요해요. 이충침. 아주 쬐끄만 새끼를 옮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이것도 중국제입니다. 여기에 숯불로 만들었는데 얇게 돼갖고 여기가 부들부들해요. 요거로다가 벌집 안에다 어린 유충을 눈으로 봐서 별랑말랑한 것을 넣고서 딱 누르면 들어가면서 이 아래가 이렇게 아루가 된 뒤에 이렇게 딱 타고 가면 여기에 새끼가 올라타죠. 그럼 이쪽에 여왕벌 왕대 있는 데다가 빈 틀에다가 이놈을 제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서 대고 딱 누르면은 새끼가 똑 떨어져 이 바닥에다 대고서 이 속에다 바닥에 대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데 이건 숙달이 필요해요. 숙달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 수전증 걸린 사람은 떨려갖고 되지도 않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안 돼요. 그래서 양봉가들이 노엘제리를 생산하려면 시력이 좋고 이것을 잘해야 돼. 빨리게. 예? 그래서 노엘제리를 생산하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쓰고 여기다 헤드램프를 딱 끼고 새끼가 적당하게 어디 있나 이렇게 딱 봐서 딱 넣어서 갖다 놓고 이걸 잘해야 해요. 요거 나반이라는 거는 요렇게 요 위 거는 그냥 끼운 건데 요 아래 게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이제 밀랍을 이렇게 해서 다내는데 언제든지 여왕벌은 아래로 진다 이게 아래로 위로 짓는 게 아니라 고도름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맺히듯이 여왕벌 집은 대개 일벌들은 옆이로다가 이렇게 직각이로다가 집이 돼 있어서 새끼를 길르지만 여왕벌은 아래로 됐는데 땅콩처럼 생겼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하얗게 요 위에 하얗게 이제 노엘제리가 차는 그거를 한 3일 만에 이충한 다음에 긁어내는데 요게 긁을 때 뭐로 해야 돼요? 주걱 같은 거 조그맣게 기우비계 같은 거 좀 큰 거로다가 이렇게 고기 딱 맞는 걸 만들어서 긁어내서 병에다 담죠. 병에다 담을 때는 노엘제리 담는 갈색 병이나 이런 게 있어요. 또 아니면 플라스틱도 있고 여기다 이렇게 노엘제리를 써 있고 이런 갈색 병에다 담아서 이게 담을 때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똑똑 두드려가며 꽉 채워서 바로 냉동실에다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게 고단백질 식품이라 그냥 상온에다 두면 금방 부글부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 떠놓고 여름에 금방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변질되잖아요. 이 노엘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요노 이제 오늘 명칭은 요 정도만 하고 버리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할까요? 예. 예.